평화로운 밤, 약 10시쯤 되었을 때입니다. 자려고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윗집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들린 겁니다. 처음엔 참았는데 매일 밤 10시마다 자꾸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시끄럽다 싶어서 아빠가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처음엔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시끄럽다고 또 한 번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엔 좀 짜증내는 목소리로 말하시더라고요. 약간 자꾸 알았다니까 자꾸 전화하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알았다고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빠가 참다 못해 전화를 하는데 이번엔 대놓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처음엔 아빠가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했는데 윗집 아줌마가 저번에도 전화하시지 않았어요? 아빠는 너무 화난 나머지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시라고요 라고 엄청 크게 말했습니다. 당황한 아줌마는 지금 소리 지르신 거예요? 아니요? 제 목소리가 좀 높은데요? 당황한 아줌마는 바로 끊어버리셨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부터는 뛰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아빠의 마지막 말이 너무 웃겼습니다. 이렇게 아랫집을 피해주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우리 집에 있던 스쿠터 중 한 대가 어느 날 보니 없어서 찾아보니 30m 정도 거리에 CCTV 사각지대에 스쿠터가 세워져 있었고 앞에 바구니 내부를 다 파헤쳐놨어요. 범인이 스쿠터 시동이 안 걸리니까 가방이라도 털다가 그냥 집에 간 거죠. CCTV를 뒤져보니까 좀 덩치가 있고 모자 쓰고 가방 맨 놈이 와서 담배를 피며 배회하다가 갑자기 그냥 자기 거인 양 스쿠터를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검정 가방을 옆으로 맸는데 대충 보면 대학생이거나 회사원 같은 느낌. 결국 시동을 못 걸고 절도 미수로 끝났지만 2일간 뒤져보니까 신기하게도 다른 동에 사는 주민이었죠. 하지만 몇 층에 내리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후 이틀간 저녁 시간에 1시간씩 엘리베이터에 잠복해서 잠복은 포기하고 집에 가려는 순간 정말 우연히도 그 새끼가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옷도 똑같은 거 입고 탔던데 담배를 피기 위해 이 시간대에 밖에 나오는 걸 알았고 몇 층에 사는지도 알아냈어요. 한 층에 내가구라서 내가구로 좁혀졌죠. 그래서 가진 모든 자료를 A4 용지 한 장에 사진 포함해서 다 정리했고 피해 입은 상황과 피해 입은 금액 자료를 또 다른 한 장에 정리했고 CCTV 녹화 파일을 USB와 DVD에 각각 구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경찰서에 가서 제출했는데 이거저거 하다가 지장 찍고 나오는데 1시간은 그냥 훅 지나가고 거의 2시간 잡아야 했죠. 아무튼 며칠 뒤에 형사가 우리 아파트 방문해서 범인 잡아서 경찰서로 연행했어요. 나중에 범인과 합의할 거냐고 하더니 둘이 복도에서 합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당 제품 판매 사이트 가르쳐주고 제품 가격 170만원 보여줬죠. 나중에는 178만원 받고 합의서 써주고 끝냈어요. 고기 잔뜩 사 먹었죠. 저희 집은 단독이라 차를 4대를 댈 수 있는데 한 대는 현관 옆에, 나머지 3대는 주택 옆에 나란히 일렬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전화하면 잘 빼주고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면 주인집에 마스터키를 주고 주인집 할아버지가 빼주곤 했어요. 참고로 주인집 할아버지는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세입자를 위해 항상 차를 맨 안쪽에 대셨어요. 문제는 금요일 오후 처음 보는 차가 할아버지 바로 앞에 차를 대두고 할아버지 영업하러 나가셔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서 밖에 가보니 경찰 2분 계시고 차주는 전화를 안 받고 할아버지가 화내며 어떤 존관나 새끼 나타나면 가만 안 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전화로 그 차주에게 전화를 3번 정도 했는데 안 받고 집주인 할아버지에게 저도 차 댈 데 따로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여쭤봤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화나셔서 그 차 앞에 대고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차를 대고 8시 40분에 고속버스 타고 고향으로 출발. 그리고 10시쯤 넘어서 차주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기 아우디 차주분이시죠? 저희 나가야 되는데 차 좀 빼주실래요? 전 버스 아니라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답해줬어요. 저기 우리 건물 사시는 분이세요? 아닌데요? 그리고 전화 많이 했는데 왜 못 받았냐니까 변명만 하고 사과는 1도 없더라고요. 뒤에 택시기사님께 전화드리라고 하고 끊었는데 15분 후 화난 목소리로 엄청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욕을 들었는지 몰라도 이성을 잃고 막 뭐라고 하는데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지금 버스 아니다, 월요일날 가야 한다 말하고 끊었더니 나중엔 경찰관님 전화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성 도착해서 할아버지에게 전화드려봤더니 어르신과 같이 반말하고 욕하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요일날 자네 없는 차 빼가라 했다. 아, 네, 고생하셨어요 어르신. 여일 신경 끄고 조심히 다녀오게나.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할게. 그 차주는 차 한 번 잘못되고 전화 안 받은 채로 차량 3일 동안 강제 사용 금지. 우리 반 사회선생 진짜 은교 수업 때는 별 문제 없거든? 근데 문제는 온라인 수업 때 있어. 학기 초에 2교시 도덕, 4교시 사회였는데 중간에 둘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날에 애들 반 정도가 늦게 들어온 거야. 근데 이 선생이 학생들 확인 안 하고
그냥 수업하다가 반장이 애들 다 안 들어왔다고 말하고서 알았더라고.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 애들 들어오게 했는데 지금 막 들어온 애들한테 문제풀이를 시키더라고. 늦게 들어왔다고. 솔직히 지금 들어왔는데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애들이 한두 명 빼고 다 못 풀었어. 그런데 선생이 하는 말은 에휴, 역시 늦게 들어온 놈들이 공부를 못해. 그래 뭐 다 봐주고 진짜 여기까진 문제 없다 쳐. 문제는 더 있어. 선생이 번호순으로 문제풀이를 시키는데 앞쪽이 여자야. 근데 애들이 문제를 잘 못 풀더라. 문제가 어렵긴 했어. 근데 선생이 에휴 기집애들은 멍청해가지고 정말. 그런데 조금 기센 여자애가 선생님도 여자잖아요. 선생은 얼굴이 빨개지고 그게 선생님한테 할 말이냐면서 막 화를 내더라. 쌤이 하는 말은 선생이 할 말이에요? 어떤 남자애가 말했어. 결국 다음 주 등교일에 그 여자애랑 남자애가 사회한테 불려갔어. 반장이 걱정된다며 교무실 몰래 따라가서 교무실 앞에 있었나봐. 쉬는 시간 거의 끝날 때쯤 반으로 와서 얘기를 들려줬어. 야, 나 진짜 완전 웃겨가지고. 아니 사회가 걔들한테 막 화내면서 저번에 했던 말 다시 해봐 이러는데 걔들이 진짜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더라. 주위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이 놀라서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게 선생님한테 할 말이야? 이랬는데 남자애가 아주 침착하게 물론 제가 선생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이유가 있어서예요. 시간표를 착각해서 늦게 들어온 친구들에게 욕하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졌고 몇 여자아이들이 문제를 못 풀었을 때 기집애들은 멍청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희가 너무 화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지만 저희 입장도 생각해주세요. 주변에 있던 선생님들 개빡쳐서 사회만 혼났지. 그 후로 우리의 사회쌤은 바뀌었어. 진짜 웃긴 건 사회가 우리 반 애들한테만 그렇게 했다는 거. 오히려 다른 반 애들한텐 갓선생이라고 불렸다고 교장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하더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착하고 목소리 좋은 선생님과 잘 수업하고 있어. 때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퇴사할 명분을 만들려고 이런저런 구인구직 혹은 알바 관련 사이트를 돌아가며 할만한 알바가 없나 매일 찾아보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낯가림이 심한 편이고 별로 상냥한 성격이 아니라서 서빙 알바는 빼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력이 없거나 이미 구했는데 구인구직 게시물을 내리지 않았다며 퇴짜를 맞곤 했는데요. 아 진짜 알바도 경력 있는 사람만 구하면 결국 알바도 하던 놈들만 하게 될 텐데 어쩌라는 건지. 그래도 아무데나 한 곳은 얻어걸리라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전화 걸고 문자 보내는 식으로 하루에도 두세 군데에 넣고 있었습니다. 언제는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문자 보낸 거 봤다면서 설마 경력도 없이 지원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알바 모집에 경력 무관이라고 해놓고서는 근데 자세히 보니 유사 업무 경험자 우대라고 해놨더라고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잘 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으면 자기가 저를 채용해도 될 만한 이유를 말해보라네요. 그래서 저는 경력 있는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신입이었다고 하니까 됐어. 우리는 너 같은 경력 없는 애 말고 경력 있는 사람을 뽑을 거야 라고 말하고 끊더라고요. 아 진짜 그 진심 그 아줌마 진짜 참. 집이랑 제법 가까운 곳에 있는 편의점이어서 괜찮을 것 같았더니 거기 점장 아줌마 인성은 영 아닌가봐요. 어디 한번 알바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봐라 하고 그곳은 무조건 거르고 다른 알바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도 마땅한 곳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전히 경력 없다며 안 받아주고. 그러다가 다음 해에 회장이 더 연장 계약 못 해주겠다며 8월까지만 다니기로 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후인가? 그때쯤에 알바 관련 사이트 봐보니까 그 편의점에서 알바 구한다는 게시글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사장 인성이 그래서 아직도 못 구하고 6개월째 공고만 올리나 봅니다.